저는 본부장님 이야기 또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짧은. 오늘 네. 랩을 했어요. 다 네. 못할까 봐. 짧게 하셨군요. 일단 그 메타의 저크버그가 EU 저지를 위해서 트럼프에게 공식적으로 SOS를 했습니다. 일단 언제 저 카드를 쓰는지 제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썼습니다. 아이고. 저크버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친 트럼프 행보를 좀 계속했었고 EU가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그 언제쯤 할까 했는데 애플도 계속 이제 잽을 계속 날리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EU 규제를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개인 맞춤형 광고 모델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EU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화 광고 없는 무료 서비스 옵션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메타가 수익 모델에 대한 직접 위협을 좀 느끼기 시작했고 메타가 이제 다양성 팀 해체, 팩트체크 프로그램 중단을 계속 해줬습니다. 그래서 침 트럼프 행보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UFC 데이나 화이트를 이제 메타 이사회에 임명했었죠. 그리고 취임식 때도 유일하게 CEO 실리콘밸리 유일하게 이제 참석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핵심 의견에 대해서 계속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EU에 대해서 이제 법적 디지털 시장법 DMA죠. 이제 메타가 이제 과도하게 이제 표현의 혁신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용자의 맞춤 광고 없이도 앱 선택할 제공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본질적으로 이제 수익 모델을 붕괴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만 차별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역차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EU는 이제 법대로 집행할 것이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이제 EU 결정을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완화해 줄 것 하다가 최근에 이제 상호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이제 법대로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이제 약간 상호관세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이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메타가 이제 EU 결정 전에 정치적으로 시간 벌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유럽에서 메타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 진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 매출이 25% 정도가 결국 이제 유럽에서 나오고 있으면서 광고 비즈니스가 무너지면 핵심 플랫폼이 또 유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유가 요구하는 개인화 작업이 어쨌든 광고를 하면 이제 이 수익성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EU 집행위는 메타의 그러니까 메타뿐만 아니라 애플도 이제 규제 결정의 초안을 이제 승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요거를 빨리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게 좀 어쨌든 내일 바로 이제 요 부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줬으면 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요 부분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테크 기업과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맞춤형 광고와 이 어쨌든 독점적인 이용을 해서 다른 쪽의 어떤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요 부분에 관해서 계속 지금 EU와 빅테크 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외교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이 사안은 단순히 메타라는 한 기업을 넘어서 이제 빅테크들과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지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게 이제 어떤 핵심이 되고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 미국 기업과 플랫폼 모델 자체가 이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의 어떤 소비자 권리를 놓고 글로벌 기준이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약간 중요한 어떤 그런 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유럽은 어떤 개인정보 보호와 이제 디지털 기본권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용자에서 어떻게 내 데이터가 쓰이고 결정할 권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고 반면에 미국은 혁신과 수익 부분이 이제 플랫폼의 자율성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치가 지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 충돌이 사실 데이터 주권이 어느 쪽으로 이제 가치에 기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이제 디지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어쨌든 힘의 축이 어디로 가냐도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켜볼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규제가 이제 외교와 무역의 무기로 이제 변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의 요청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어떤 디지털 규제를 무역 보복으로 대응하려고 하는데 요게 실질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면
힘의 균형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디지털 규제 이꼬르 이제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이 되면 사실 이것도 큰 어떤 변화의 어떤 물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WTO 분쟁이나 보복 관세, 외교 마찰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 WTO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지금 거의 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이 외교 정책으로 이걸 푸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이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민간 기업의 외교 정책의 실행자로 설계자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제 물론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걸 처음 이제 실행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향후에 모든 플랫폼 기업에 선례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럴 것 생각에 같아요. 또 네. 들어서 이제 좀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게 아닌가 향후에 그럴 것 그래서 큰 형을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브라더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이게 단순한 광고 문제를 넘어서 디지털 인권이나 글로벌 질서나 기업 정부 관계, 무역 충돌, 미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어떤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랩을 한 것 같군요, 저도. 저도 계속 그래서 저희가 랩선인가 봐요. 그죠? 네. 랩 네, 저도 계속 빨리 다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랩을 합니다. 다음 네. 소식. 요거는 이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 이어지는 어쨌든 90억 달러입니다. 이번엔 4억 달러가 아니고 90억 달러 늘었습니다. 하버드가 명문대다 보니까 금액이 더 느는군요. 콜롬비아 대학은 4억 달러였는데 하버드 행정부는 이제 90억 달러로 연봉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전면 재검토고요. 반유대주의 대응에 미흡하다고 해서 이제 이걸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0억 달러를 재검토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학생이 유대인 혐오나 보호받지 못하다고 있다고 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걸 어쨌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연방 총무청이 이제 조사를 착수하고 있고 기존 연방에 있었던 요거에서 90억 달러고요. 기존 연방 계약서 2.6억 달러와 향후 보조금 87억 달러에서 총 90억 달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연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콜롬비아 4억 달러고 펜실베니아 대학은 트랜스젠더 정책을 삼아서 1.75억 달러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안 주가면서 계속 이걸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고 있고 하버드 대학 입장은 이 조치로 이제 지금 의료 생명과학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이렇게 명문 대학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좀 중요하냐라고 하면 학문 자유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직접 개인하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네요. 대학은 전통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약간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자율성과 이렇게 보호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기관까지 이렇게 침해를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혐오 발언이 이제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체성의 어떤 정치와 이제 연방 예산이 연결되는 게 보복 행정이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조건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보조금은 조건 없는 보조금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는 건데 장학금 같은 건데 열심히 이제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에 보답하라고 주는 그런 건데 사실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어쨌든 조건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대 지식의 근본적인 긴장감이 폭발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지식 교육이나 어떻든 이런 영역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 트럼프가 가르마를 타고 있는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하고 대학을 징벌하고 이걸 재편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 대학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자꾸 민간 기금으로 자꾸 바뀔 것 같고 부익부 빈익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대학이 이렇게 바뀌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고등교육이 바뀝니다. 고등학교 교육도 바뀌게 되고 이게 서열화가 됩니다. 서열화가 되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되면 빅테크가 이제 안 나오게 됩니다. 좋은 기업들이 안 나오게 되고 이런 교육이 되면 좋은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인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공립대학이나 저소득 대학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균형한 고등교육의 어떤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교육 시스템이 정치에 취약한 다층 구조로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대학이 더 이상 지식의 자율 공간이 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정치적 압박에 대한 타깃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정말 살기 힘들게 만드네요. 그렇네요. 네, 네. 정말로. 이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애를 많이 낳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들은 밑에 계신 사람들이 어려움을 정말 몰라요. 맞아요, 몰라. 예. 뭐 그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니까 뭐 12명, 13명 막 놓잖아요. 그리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대리모를 막 든대요. 나가면서 네, 놓잖아요. 하나 본인은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얼마 많이 드는지 드는데요. 모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그렇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사람들 하나 키우는데 엄청 많이 드니까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정말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버맥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도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이게 원래 이게 약간 되게 웃긴데 기생충 치료제예요. 한국에도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이제 약간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보수 쪽에 마가 쪽에서 이게 암 치료제로 좀 쓰이고 있어요.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보수 진영에 이제 트럼프 지지층 중에 이제 마가라고 있어요. 메이크 어메리칸 그레이트 어게인 쪽에 상징적인 이제 약물 치료에 이게 이제 자유의 불신의 어떤 저항의 교체의 어떤 그런 약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유제로 이제 치유제 신봉의 어떤 그런 약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버맥틴이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기생충 치료제인데 우리나라에도 약간 이런 게 예전에 한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그맨이 어떤 분이 기생충 치료제인가 뭔가 어떤 약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걸 치료제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옛날 일인가 봐요. 아니 한 2, 3년 되셨어요. 그래요? 2, 3년 됐는데 그 약을 계속 복용하다가 이제 이거를 자기가 이제 직접 실현하시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떤 약을 드시다가 그 약을 드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약을 드셨던 약간 그분이 있어요. 개그맨이 계셨는데 그 금지된 치료제입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프레임과 반입것은 팬데믹에 FDA와 CDC가 이제 이버맥틴을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나 유튜브 의사들이 방송인이 이걸 억제된 진실이라고 얘기하면서 빅파마라고 대형 어떤 제약회사가 이제 막을 싸고 좋은 효과 치료제로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요거는 행위 자체가 이제 정부와 주류과학에 맞서는 어떤 저항에 이제 해석되면서 이게 약간 그런 상징처럼 이제 막 하면서 막 하기 시작했어서 약간 음료론 불신 이렇게 하면서 진실을 숨기는 약간 정부의 대안 치료법으로 이제 막 타면서 막 이제 백신처럼 약간 이렇게 하면 치유제로 이제 하게 됐는데 요게 이제 만병통치약 비슷하게 막 이제 통하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이거를 막 여러 분들이 막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방 없이 이버맥틴을 이제 그 일부 주에서는 구매 가능한 법안으로 발의하고 통과가 됐고 아칸소주나 테네시주 같은 데서는 요거를 이제 일반 판매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가 먹는 약까지 통제할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 이버맥틴이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서는 이제 자유약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하고 있고 우파 인플루언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그린스타인 뭐 같은 분들은 말용 이버맥틴을 직접 이게 말용이 말이 먹는 약인데 직접 먹으면서 SNS 홍보하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먹고 암이 나왔다라고 이제 하고 이게 막 그리고 자폐도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 정보로 이제 대한약으로 막 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저항의 어떤 약으로 이제 약간 그래서 엘리트와 과학에 대한 불신과 억눌린 진실에 대한 용기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다라는 약간 저항의 상징적인 도구로 통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무시당한 사람들의 진실을 찾는 싸움의 약간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통하고 있는데 이게 의료 왜곡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면서 약간 이게 먹는 약이 아니라 뭐 정부 불신, 자유투쟁, 대한정보, 정치적 저항의 약간 그런 아이콘으로 약간 통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약간 좀 그런 약간 아이콘으로 통하기 때문에 약간 그러면서 약간 먹는 그런 약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제로 통하고 있어서 약간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치유제로 이제 많이들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암 자폐 치료제로 이제 승인되지 않는데 많이 드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가 많이 막고 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막더라도 연방 주 차원에서 이게 또 허가가 되면 또 막 먹고 있고 막 이래서 심각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제 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3월 말 CIA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가짜 정보로 이제 이게 악용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동물용 이버맥틴도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 제가 알려드린 건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공공연하게 또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암 치료제나 이런 걸 알려주고 있어서 이런 걸 오남용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무섭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사용 근데 보건당국은 명확하게 미국에서도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혹시 이걸 또 무슨 아주 귀중한 정보처럼 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네.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직구로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해서 처방 없이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입하지 마시라고 이게 그런 치유제로 막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하지 마시고 옛날에 뭐 구충제인가 뭔가를 그때 예. 암 치료제처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하지 마시라고 정확한 치료를 대한 치료제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택은 자신이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잘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잠깐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몰랐던 분들도 알게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게 지금 뜨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뉴욕 타임즈에 난 기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뉴욕 타임즈에 네. 이게 대한 거라서 이제 크게 보도가 돼서 이버맥틴이라는 게 뉴욕 타임즈에 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걸 공공연하게 되게 많이 구하세요. 사실은 대한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서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그쵸. 구하시고 그러셔서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왜냐하면 외신에 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또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또 막 되게 많이 찾으시거든요. 믿으실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거라서 이제 또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CIA를 방문했습니다. CIA를 방문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효율을 위해서 CIA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차원에서 방문했고 CIA 예산 편성과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방기관이 구조 과정에서 정보기관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민간 리더로서 이제 국정 개입을 심화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와 비용 효율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지만 기술 엘리트가 이제 국가 권력을 진입하는 약간 이런 측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게 테크노가 이제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약간 이게 기술이 이제 전체적인 것들은 이제 감춰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이제 이거 머스크가 단순한 CEO가 아니라 연방 정부를 효율화를 하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거고요. CIA와 같은 국가 안보 핵심 기관까지 방문하면서 구조조정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측면이 된 겁니다. 민간 테크 엘리트가 국가 권력의 전반적인 심장부에 진입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요. 정보기관 운영마저 효율성의 기준으로 이제 재편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달러짜리 크레딧 카드를 한다고 말씀드렸던가요? 네네네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 행정부의 어떤 민영화정의 리엔지니어링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작고 빠르게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예전에 X를 인수했을 때 계속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이게 운영이 언제까지 사람을 줄여서 운영이 가능한지를 실험해 본다고 해서 사람을 계속 줄였어요. 아이고. 계속 줄여서 정말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줄여봤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뭐 1,000명이었다 그러면 정말 줄여가지고 몇십 명까지 줄여까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줄여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또 도지부도 그렇게 줄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줄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철학이 뭐냐면 작고 빠르게 만들자는 철학이에요. 작고 빠르게 만들자.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일한 원칙으로 이제 국가행정 시스템도 적용하고 시작했고요. 정책 결정이 민간에 넘어가는 위험도 동반하고 있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개의치 않는 것 같고요. 정보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고 본인은 효율화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정보의 뭐 보안성 이런 건 별로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효율화 그리고 슬림화 이런 걸 중요시하는 것 같고 사실상 이제 본인은 선출된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외국도 마찬가지인 게 선출된 공직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권한을 국민이 이 사람에게 줬느냐 안 주냐가 되게 중요한데
머스크는 준 적이 없어요. 트럼프는 줬지만 머스크는 준 적이 없는데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건 되게 중요치 않아. 그런 건 되게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가끔 우리나라가 헌법재판관이 약간 이런 걸 의사결정 큰 걸 하는 게 가장 맞는지도 약간 이번에 보면서 맞는지도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약간 그것도 약간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은 의사결정을 많은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의사결정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출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의사결정을 그런 것도 선출직으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도. 그리고 2025년 이후에 미국 안보 전략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방 NSA라든가 FBI 연쇄적으로 이게 향후에 CIA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다른 정보기관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에 어떤 CIA의 방문은 민간 기술 권력이 이제 개입한다는 의미와 국가안보 권력과 트럼프 정치 권력의 결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상징적인 구조적인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재편이 일어나는 것 같고 미국 권력이 향후에 어떻게 다루고 권력이 누구에게 위임되고 향후에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거였던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소식은 아까 얘기했던 그것도 잠깐 준비를 했는데 요건 했던 거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또 화재 났어요? 이거는 이제 그 유럽 쪽입니다. 유럽 네. 쪽이라 요건 제가 좀 다르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이게 17대가 전소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따끈따끈 소식이라 이건 미국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유럽에서 난 거라 이탈리아 쪽에서 난 거라 이게 약간 글로벌 쪽의 반발이라 약간 첫 본격 사례라 약간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제 어제 난 겁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밤에 난 거라 17대가 전소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이제 방화로 난 거라 미국에서 많이 났는데 이탈리아에 처음 났어요. 유럽 전역에서 테슬라 이제 방화가 이제 하고 났는데 독일에서 이제 날 것 같은 생각도 나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반발이고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전이된 첫 본격 사례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플랫폼 검열 폐지라든가 우익 친화적이고 우주 군사화라든가 특히 이탈리아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스페이스X가 2억 달러 정도가 이제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일자리를 많이 잃게 돼요. 요런 거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하고 맞물린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테슬라 자체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일자리를 뺏는다는 측면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감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익하나 이런 거 말고 테슬라에 대한 어떤 반감보다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 이런 데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요런 어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고 어떤 그런 스페이스X가 자신들의 전체적인 어떤 텔레콤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감이 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테슬라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와 이런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뺏어가는 부분이 어쨌든 반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적인 반테슬라 정선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오는 것 같고 실제 사업 리스크로 전환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제가 볼 때 테슬라에 대한 이런 반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어떤 우익적인 반감이 아니라 저는 일자리의 먹거리에 대한 반감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 맥락을 뜬금없이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해석해서는 그리고 우익적인 성향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자리부터 쭉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 어떻든 많은 그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렇게 봐야지 아니 저는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뜬금없이 17대를 부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게 뿌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불신과 이런 것들을 아까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테슬라나 이제 스타링크 X가 이제 기업 생태계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뺏는 것들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빅테크들이 진출을 하면서 그 현지에 있는 기업들을 뺏게 되면
그런 데 대한 테러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진출할 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도시나 청년 실업자 노동조합의 시위가 증가하게 되는 부분에서 디지털 난민이나 저소득층 상징적인 폭발이 물리적인 시위가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빅테크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요거는 향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 동기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요 흐름 분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언론들이 그냥 단순히 미국의 그 정서하고 그대로 이어가지고 이걸 분석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이게 유럽의 어떤 정서하고 그 유럽의 정서를 뭐 그 SNS, X에서 우익 이거하고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테슬라를 불지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되게 그쪽에서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예. 그런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하면 이거 뭐 이게 구속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난민이나 어쨌든 대도시 청년 실업 노동조합 이런 거 시위하고 좀 관련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소식은 제가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요겁니다. TSMC가 미국 투자할 때 트럼프 정부와 좀 복잡한 관계가 좀 있는데 요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CEO CC웨이가 2025년 3월에 이제 추가로 또 1,000억 달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계속하고 있나 봅니다. 돈 내라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TSMC가 명확한 게 뭐냐면 절대 팹은 이제 자기네 이제 기술 개발은 미국이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화가 난 거예요. 팹을 여기다 해라. 파운드리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인텔을 인수하라는 거예요. 인텔을 인수하라는데 그건 절대 안 하겠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하라는 건데 이 부분에서 좀 힘겨루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인텔 재건을 지원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TSMC를 미국의 기술 자산화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인텔을 TSMC를 뺏어오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런가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자동차를 이제 공장을 짓는 것처럼 TSMC를 뺏어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나면 독점이라는 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와 기술 간의 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 자금률에 대한 모순율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주권과 생산 주도권에 대한 복잡한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나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입고를 지정학적 권력 시대가 선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미국은 TSMC 자국 내 묶어둠으로써 기술 패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민족주의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 중인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TSMC에게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관세 부과를 어쨌든 계속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돈이 중요치 않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R&D를 계속 갖고 오라는 거예요. 대만에 두지 말고 R&D를 가져오라고 하고 어쨌든 기술 주권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쪽짜리 공급망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너희가 중국에게 타격을 받으면 소용없지 않느냐 미국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에 어쨌든 그래서 6개 팹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걸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술 공급망의 수도를 타입 중에서 애리조나로 이동하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TSMC 쪽 투자 이야기까지 저희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랩소디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또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